나는 이 드라마 보면서 이렇게 뭐 머리 돌리고 막 이러는 거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는 거, 엄마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야, 사람들 머리가 어쩌면 저렇게 좋냐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 보면서 이게 머리가 좋은 건가. 아니, 생각해는 구상이 나는 안 들어가니까. 근데 막상 이제 엄마는 정보가 없잖아. 그것에 관련된 정보들이 없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어떤 상상을 할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맨바닥에서 생각을 일으킬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이 드라마를 쓰는 애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이 주제에 대해서 정보를 얼마만큼 수집을 해. 어마무지한 정보들을 수집할 거야. 그리고 영화, 소설, 세계에서 일어났던 사건, 사고들, 이런 걸 다 끌어모아서 자료를 어마무지하게 쌓아놓는단 말이야. 그런 상태 내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조합하고, 이거는 어디 있었던 거니까 빼고, 여기서 또 새롭게 뭔가를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걔네들은 충분히 그런 상상력이 나올 수 있죠. 그지 않을까? 정보의 싸움이란 말이야, 결국에는.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왜 선진국이냐면 정보가 그만큼 많아요. 관련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게 어마무지하게 많단 말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AI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 이렇게 선도를 해서 나간단 말이죠. 근데 미국이 이제 중국을 두들겨 패면서 막았단 말이에요. 왜 막았냐면, 뭘 막았냐면 반도체 만드는 기술을 막은 거야. AI를 만들려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해서 이제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갈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 이 기술은 극복이 안 되거든. 기술에 축적된 실력, 이게 다 지식 정보인데 이걸 막은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사실 못해. 엄밀하게 얘기하면 안 돼. 지금 AI에 관련돼서 중국 애들이 막 무섭게 치고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나는 솔직히 그냥 가소롭게 웃어. 왜 웃냐면, 국가에서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때려 박아갖고 그 반도체를 갖다 어거지로 만들어내는데, 이게 양산화가 돼서 일반인들도 막 쓸 수 있게끔 막 이렇게 또 전 세계에 팔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반도체 기술을 가져가는 게 아니야. 기존에 자기네들한테 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한 단계 더 높은 거를 어떻게 해서든, 아마 그 물건 하나 만드는데 100번 시도를 해갖고 한 10개? 나머지 90개는 못 쓰고 버리는 거. 이렇게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게 무슨 기술이야. 그냥 물량으로, 돈으로 때려 박아갖고서는 그냥 어거지로 끌고 가는 거지. 지금 중국이 지금 기술이 발전했다고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AI 반도체 기술자, 뛰어난 사람들, 그리고 기술 있는 것들, 회사들 막 돈으로 다 끌어와서 하려고 그러는 건데 어렵다.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기술에 관련된 원천 기술이라고 그러는 것들은 미국에 다 있어.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대로 최고의 인력들과 최고의 선수들이 있어요. 플레이어들이. 우리나라 나름대로. 우리나라 환경에서 최고의 플레이어들이 있다고. 우리나라에 없는 기반의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하면, 아니 우리나라의 환경이 안 만들어지고 없는데 뭘 그걸 데리고 와서 뭐 할 거야. 데리고 와도 써먹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개인들이 그냥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얘기고, 국가 전략적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뭘 이렇게 하려고 하면 국가의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그런 쪽으로 인식이 있고 의식이 있고 깨어 있어서 이렇게 끌고 가려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
좀 젊은 애들, 한동훈이나 뭐 그 걔 누구야, 이준석이나 이런 애들이 뭐 AI 관련돼 갖고 이빨을 까는데, 에이, 택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 그쪽 분야에 정말 괜찮은 애들은 따로 있고, 만약에 나는 그래요. 그러니까 리더란 자기가 그걸 알아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야. 지가 알면 지가 다 하지. 그게 무슨 리더야. 그건 전문가. 전문가들은 전문가대로 걔네들을 잘 쓰면 돼. 그러니까 교수 애들이 더 문제야. 나는 항상 생각하는 게. 교수는 지 관련된 분야 있잖아. 지가 생각하는 거. 그것만 자꾸 떠들어낸다고 지 하는 것만, 사회적인 전체적인 인프라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서 AI를 하려면 그 전력은 어떻게 공급할 거야. 그 클라우드 해갖고서는 데이터 센터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래야 되는데, 이 데이터 센터는 어떻게 만들 거면 거기 전기 어마무지하게 먹어요. 그러면 원자력 발전을 돌려야 되는데 원자력 못하게 하잖아. 자꾸 원자력 축소시킨다고. 다른 나라에서는 원자력을 더 짓겠다고 난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좌파 애들 때문에 원자력을 다 줄군단 말이야. 오히려 태양광이니 뭐니 이런 쓸데없는 말 같지도. 중국의 원자력을 어마무지하게 짓고 있는데 남아 돌아갈 정도로 져놨는데 걔네는 벌써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국가 전략을 큰 틀에서 보고 지금 당장 내 대통령 임기 내에 뭐 어떻게 저렇게 이런 게 아니라 국가 발전, 국민의 발전을 위해서 큰 안목으로 보고 가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대학 교수 애들 나와서 떠드는 건 그건 지 주장인 거지. 그 들어줄 만한 가치가 있냐. 그냥 정부로 그런 게 있구나라고 받아두는 정도지. 그걸 걔말을 듣고 국가 정책을 삼고 뭐 그럴 만한 수준에 있는 애들이 없다고요. 외국에는요,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애들이 어떠냐면, 쉽게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를 예를 들면 돼요. 일론 머스크 걔는 엔지니어 기술자야. 실제로 그 기계공학이라든지 그 컴퓨터라든지 그리고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걔는 기술을 갖고 있는 애야. 해봤고 젊었을 때요. 걔가 꿈꾸는 건 어떤 세상이냐면, 이 지구별을 떠나갖고 화성에 가서 다른 별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정착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이게 걔 꿈이야. 그러면 얘가 지금 일론 머스크가 유명해진 게 뭘로 유명해졌냐면 전기 자동차로 유명해졌어. 근데 전기 자동차에 로봇 기술, AI랑 로봇 기술을 집어넣어. 그래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든단 말이야. 이거에 통신장애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인공위성을 띄워. 인공위성으로 해갖고서는 모든 것이 작동되고서는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끔. 얘는 하나씩 있잖아. 지가 꿈꾸는 공상과학에 나오는 그 자기만의 세상을 하나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다니까. 그래서 걔는 우주선 사업도 하는 거야. 스페이스X라고 해갖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서는, 우주선을 타고서는 우주에 나갔다 오는 여행 사업,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래서 걔는 화성으로 지금 갈 준비를 착착착착 하고 있다니까. 여기에 관련돼서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 자동차는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에 불과해. 그걸로 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벌겠다라고 그걸 만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 단계 밑바탕에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차곡차곡 지금 가고 있다니까. 그리고 걔는 지금 뉴욕에다가도 땅굴을 뚫어갖고서네 그 전철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화성이 대기권에서 살 수가 없거든, 지상에서. 그러니까 화성에서 할 거를 여기 지구별에서 지금 시험해보고 있는 중이야. 되게 웃긴다니까. 저런 사람이 하나가 나오면 그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는 그쪽 방향으로 그쪽 세계에 성을 만들어서 아예 완전히 국가란 말이야. 그게 하나의 개념에. 테슬라란 국가야. 나는 앞으로 미래 세상이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볼 때 국가 단위의 개념은 사라질 확률이 높다라고 봐. 대한민국, 미국, 중국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오히려 기업 중심의 테슬라 왕국, 삼성 왕국
뭐 이런 식으로 기업이 중심이 되는 하나의 왕국 체제들이 만들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나는 본다고, 오히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서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갖고 미국 달러를 갖다가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화폐, 이 시장이 국가에서 통제를 하려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건데, 나는 이거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어떤 게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냐면, 테슬라 생태계에서, 일론 머스크가 만든 테슬라 왕국에서 쓰는 돈, 디지털 코인, 걔가 코인을 만들어서 그 테슬라 왕국에서 돈을 쓸 수 있어. 만약에 그 생태계 안에서 돈을 쓸 수 있잖아.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대박 난다고 봐. 살아남고. 그래서 그 테슬라 왕국이 만들어지고 삼성 왕국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만들어진 코인이 이 지구별을 다스려 갈 거지. 지금 국가 단위에서 화폐를 해갖고 뭐 해서, 이게 왜 안 되냐면, 지금 미국 트럼프 같은 경우에 깡패짓을 하잖아. 그 힘을 가지고. 기업은 그렇게 하면 망하거든. 기업은 그렇게 못한단 말이야. 기업은 깡패짓을 안 한단 말이야. 그 환경 속에서 조절을 해가고 소비자들과 연결해갖고 같이 상생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같이 윈윈하면서 가는 그런 생태계란 말이지. 근데 국가는 힘을 가지니까, 힘을 주니까, 국민들이 힘을 주니까 어떻게, 그거 갖고 전쟁을 벌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람들이 외면을 하게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국가 단위에서 힘을 가지고 국경을 놓고서는 전쟁을 벌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국가 단위의 돈, 화폐 개념은 힘을 못 쓸 거야. 점점 나는 앞으로 미래 세상에서는. 당장은 그게 사라지지 않겠지만 진짜 몇십 년, 한 30년, 40년만 지나가면 국가의 개념 자체가 희미해지고 무너질 거라고 난 본다고. 오히려 기업 생태계, 기업 왕국이 만들어져서 기업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본다고. 소비자 친화적이지 않으면 사업은 살아남지 못하니까. 지금 재미난 게요, 곡물시장을 주도했었던 큰 손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기시장을 주도했었던 큰 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전에는 절대적이어갖고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그런 거였는데, 요번에 전쟁 터지면서 대한민국 무기들이 괜찮은, 싸고 괜찮은 무기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무기 시장에서 한국 무기를 다시 쳐다보게 되면서 이 한국이 묘수가 된 거야. 이게 어떻게 세계 시장을 변화시킬지는 지켜보면 아주 재미난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보죠. 웃기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 지금 유럽에서도 예전에는 프랑스, 영국, 독일,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들, 얘네들이 주도를 했었단 말이죠. 아니면 미국. 근데 요번에 한국이 딱 나타나니까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아니 한국 게 싸고 좋은데?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우리도 미국에서 그 원천 기술을 갖고 와갖고 우리가 이제 그걸 개발시킨 거거든요. 요번에 또 재미난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KTX 초고속 열차 있잖아요. 그게 기술을 어디서 갖고 왔냐면 프랑스에서 갖고 왔어요. 근데 지금 미국에선가 무지하게 긴 열차 선로를 가는, 우리나라가 하기로 되어 있다고 얼핏 뉴스에서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기술 좋은 걸 갖고 들어와서 우리나라 자체 개량을 해갖고 더 좋은 기술을 우리나라는 계속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기술로는 전 세계 어디 가도 밀리지 않아. 가령 예를 들어서 또 어떤 게 있냐면, 초고층 빌딩. 전 세계 초고층 빌딩들 있잖아요. 초고층 빌딩을 제일 많이 접은 회사가 어딜 것 같아요? 삼성물산이야. 삼성건설. 전 세계 가장 높은 초고층 빌딩을 가장 많이 접은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삼성물산이라니까. 전 세계 1등이 우리나라 되게 많아. 근데 우리나라 생태계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애들이 왔는데, 외국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안 받아준다? 그럴 수가 없죠. 우리나라 생태계에 없는 것을 공부한 애들이니까 못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거와 관련된 대학 교수는 이게 우리나라에 있어야 된다고, 이게 뭐 앞으로 어떻게 되고 이렇게 떠드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는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이 나는 많이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 이러고 마는데, 엄마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정보들이 없잖아요. 근데 웬 대학 교수가 나와갖고 이 기술이 어마무지한 기술인데 우리나라에 생태계가 없어갖고 외국에서 공부한 애들이 못 들어온다 이러면 아이고 어떻게 이런다는 거지. 그냥 대학 교수라는 놈들이 난 괘씸한 놈들이 많은 거야. 국민을 호도하고 국민을 눈탱이 치는 놈들이 너무 많아. 대학 교수라는 놈들이. 그 TV 프로그램 같은 것도 보면요, 봐요. 오은영 박사라고 알죠? 그 정신과. 오은영이 그 TV 프로그램에서 그 우리 금쪽에도 어쩌게도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정신과 의사들이 스트레스 무지하게 받아요. 걔 때문에. 실제로 정신과 상담에서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아요. 실제 정신과에서는, 진짜 심각한 정신과에서는. 오은영이가 그거는 PD들, 그 드라마를 제작하고 그걸 방송을 만드는 애들이 스토리를 그런 식으로 짜는 거예요. 그건 있지도 않는 허구라고 있는 걸 갖고 와서 드라마틱하게 재미있게 만들어내는 거야, 방송으로. 거길 왜 가? 걔 말고 정신과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나는 다 미친 거야. 국민이 등신이면, 나는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요. 국민이 등신이면 국민을 등쳐먹는 애들이 계속 나와요. 국민을 위한다는 애들이 중에 국민을 위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참. 근데 뭐 내가 실제로 그런 걸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떠드는 거, 듣는 것 뿐이지.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그 자세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일단 내 귀에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런 게 있네 라고 꾸덕 받아 먹어두는 거. 여기에 이걸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런 게 있었어 라고 하나 내비두잖아. 그럼 다른 게 또 들어오잖아. 그럼 얘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분명히 또 생겨. 이 연결고리들이 자꾸 만들어져서 이 정보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량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는 정보들이 해석되는 게 달라져요. 봐요. 지금 좀 전에도 어머니랑 나랑 대화해서 그러잖아요. 엄마가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교수가 나와서 떠드는 걸 했대는데 나한테는 그 정보가 들어오니까 어떤 식으로 해석이 돼? 완전히 다른 해석. 전혀 다른 해석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나한테는 연결되어 있는 고리들의 그 정보들이 무수하게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런 분야들이 개만 있겠냐고. 그런 분야들 많거든. 내가 아는 것만도. 우리나라 생태계가 없어. 옛날에 박정희 시절에는 거기서 공부하고 데리고 와서 그걸 갖다 우대해갖고 국가 산업을 개발시켜. 당연히 그건 필요로 하고, 우리나라에는 그런 산업 자체가 없으니까. 산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게 필요했어.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미 기업들이 다 커갖고 빽빽해. 얘네들끼리도 경쟁이 빡빡해. 그 중에 우리가 잘하는 분야가 있고 우리가 아직 손 못 대는 분야가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한두 개냐고. 봐요, 엄마. 많을 수도 있다 이거지. 전 세계에서 모든 분야에서 다 잘하는 국가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건 존재할 수가 없어. 못하지. 이 자연이 그렇게 운용을 안 해. 왜냐하면 봐요. 다 잘하면 큰일 나는 거지. 지 혼자 살 수 있잖아. 다른 나라가 필요 없잖아. 다 혼자 잘하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야. 이 지구별 안에서. 봐봐요. 자원이라는 것도 그 나라에 없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뭐 있고 저기는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서로가 서로를 필요해서 살게끔 이 자연은 그렇게 운용을 하게 만들어 놨는데, 한 나라가 모든 걸 다 잘해갖고 자기네가 다 1등한다. 그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미국이요, 어떤 식으로 변천사를 갖고 왔냐면, 옛날에는 공장을 두고 기계를 생산해 갖고서는
먹고 살았단 말이야, 자체적으로. 근데 이 자체적으로 그런 생산을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 환경오염이 생겨. 그럼 환경운동자들이 환경이 오염되니까 막 데모해. 그리고 임금도 자꾸 비싸게 달래. 그러니까 어떻게 에이 더러워서 안 한다고 다른 나라, 그게 필요로 한 나라, 그 기술이 없어서 굶어 죽는 나라로 갖고 가. 외국으로 내보내. 그래서 거기서 싼 인건비에 환경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상관없는 그런 나라에 가서 그걸 공장을 돌려서 갖고 들어와서 소비를 했다고. 미국이 여태 그런 식으로 해왔어. 그래서 나이키가 공장이 없어. 애플 핸드폰 회사 공장이 없어. 미국에 있는 진짜 전 세계를 갖다 다 쓸어 먹는 회사들이 자기네 자체 공장이 없다니까. 엔비디아 자기네 공장 없어. 연구소만 있어. 그럼 누구한테서 생산해? 대만 TSMC에서 생산해. 이게 공평하냐고. 그러니까 나는 이 평등, 공평 이런 얘기 떠드는 민주당 애들 보면 참 딱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아니 3살 먹은 애들이야?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데 자꾸 그 꿈 같은 소리를 떠들고 앉아있냐고. 이거예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나한테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그 환경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낼까예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지금 이만큼 성장한 것만 해도 정말 어마무지하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 세상에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까, 이런 방향성을 생각하고 그걸 고민하고 그런 얘기들을 사는 사람, 이게 지도자고 리더야. 정치인들 중에 그런 놈들이 있냐고. 한 놈도 못 봤다고. 그런 얘기들을 정치에서 담론으로 다루질 않아. 왜? 인기가 없거든. 그런 얘기 떠들면 맨날 사탕 발림 해갖고 지들 패거리 해갖고 패싸움해서 시원하다, 통쾌하다, 저 새끼네들 잡아 죽였어, 이런 짓거리를 해야지만 좋아하니 맨 거짓만 하지. 국가를 위하는 아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들이지. 이미 망했어요. 그건 정해져 있어요. 이대로 계속 가면 이 나라 망해요. 돈을 필요 없는 데다 쓴다는 거야 지금. 돈도 15만 원씩 다 주잖아, 한 사람 앞에. 예를 들어서 거기다 또 뭐 매돌달 되면 또 준대잖아. 그러면 그게 개인이 15만 원 받아가지고 뭐를 했느냐, 이거 20만 원을 받았든 50만 원을 받았든 잠시 그때 쓰기뿐이지 무슨 살림이 큰 저희가 되는 거 아닌데 국가의 돈은 얼마가 많이 나가느냐는 거야. 내가 15만 원을 받기 위해선 내가 세금을 100만 원 이상 내야 돼요. 응. 내가 이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용석이랑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뭐냐 하면 이 돈을 15만 원씩 주려면 기관이 움직여야 돼요. 카드를 줘야 되고 그 돈을 갖다가 위탁해갖고 배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관리라는 데가 필요한데 그 관리를 누가 하냐고. 보나마나 이재명이 그쪽 애들이 선정한 회사에서 그걸 관리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 매기 살리느라고 만드는 거라는 거잖아. 그거 당연하죠. 그거 아니면 그 짓을 왜 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거 만드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주는 돈보다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느냐. 그렇죠. 빙고죠.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이제 눈치챘네. 봐요. 지금 아프리카를 살리겠다라고 구호 기금을 계속 걷잖아요. 계속 지원을 받고 후원을 받잖아요. 그 돈의 70% 이상이 어디에 쓰이냐면 조직 운영하는 데 쓰여요. 조직 운영하는 비용이고 30%나 갈래나 30% 가면 정말 많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국민들한테 15만 원씩이 돌아가려면 그 뒤에 붙어있는,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붙어있는 비용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15만 원을 국민들한테 다 돌리려면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100만 원이 필요로 해요. 그러면 우리는 세금을 100만 원을 더 내야 돼요. 그러니까 100만 원 내고 15만 원 받는 거야. 근데 이재명이 좋대, 잘한대. 그러면 받는 사람들도 이래. 이거 줘가지고 쓰니까 쓰지만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 지금 거기서 내가 하나 더 붙일게요. 15만 원이란 돈을 받잖아요. 이게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 카드 거를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돈을 갖다 깨끗하게 1원 한 장까지 다 쓸 수 있냐면 그렇게 못 써.
분명히 우수리 돈이 남아. 100원, 200원이든 1000원이든 몇십 원이든. 그래서 그 돈을 더 못 쓰고 카드에 남는 돈, 잠겨서 남는 돈이 있단 말이에요. 응? 그 돈 어디로 가나? 그거 국가에서 회수한다고 하는데 국가 재정으로 다시 들어갈까?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왜냐하면 집행된 거는 있어도 회수한 돈은 누가 따지지 않는 한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몰라. 근데 그 돈이 개인한테는 몇백원 몇천원일 수 있지만 5천만을 상대로 하면은 엄청난 돈이지. 최소 몇백억에서 응? 어마무지한 돈의 단위거든. 그게 경기적 화폐, 그거 이재명이가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그거 말 많았어. 그 업체 선정부터 해갖고. 요번에도 아마 그거 그쪽 업체가 맡아서 할걸? 모르긴 해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라는 건 그런 거야. 이런 정보 저런 정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이 이렇게 자꾸 쌓여서 정보의 덩어리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거기서 막 융합이 일어나갖고 전혀 다른 어떤 스토리가 또 만들어지고 거기서 다른 걸로 발전해가고 이런 식으로 변해간다고. 근데 사람들이 그 맛을 못 보잖아. 그 정도로 정보를 끌어모으질 않아. 그러니까 다 흘려보내니까 정보들이 쌓인 게 없으니까 매번 정보가 들어오면 그냥 휙 하고 지나가고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랑 상관없이 오는 정보가 어딨냐고. 그런 건 존재하지 않거든. 그러면 담아두기만 하면 그게 모여서 결국엔 항아리가 넘칠 때가 오는데, 눈을 조그맣게 굴렸을 때는 별거 아니지만 눈덩어리가 커지면 그때부터는 스스로 굴러가면서 어마무지하게 커다란 눈덩어리가 돼서 뭔가를 해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나는 그래요. 일법이 만법이고 만법이 일법이에요. 하나의 원리가 그 하나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것들과 다 연결이 되고 하나로 통해야지만 된다. 그게 확연해질 때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원리고 그것이 법칙이 되는 거지. 지네 논리는 한 규퉁에서 가지고 노는 논리는 그건 정의도 될 수 없고 법칙도 될 수 없고 진리도 될 수 없거든. 난 그 사회주의 사상이 얼마나 허접하냐고 내가 아까 그러잖아요. 허접해. 생각을 한번 해봐. 지금 이 자본주의 그리고 이 사회주의,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후로 해서 만들어졌어. 자본주의가 만들어지고 그 사상이 만들어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산업혁명의 피해 때문에 사회주의가 만들어졌거든. 근데 둘 다 유물론이야. 인간을 동물로 보고 세상의 모든 걸 물질로 봐. 그 물질 세상만 갖고 이야기하는 거야. 인간의 정신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이런 건 한 개도 그 안에 들어가 있지가 않고 이 동물의 인간, 물질의 인간을 가지고 만든 생각이야. 자본주의도 그렇고. 그러면 그게 정상적일 수 있어? 사람이 그렇게 작동하냐고. 나는 그 마르크스가 노동자 혁명 그리고 농민들의 혁명이 이렇게 일어나갖고 이런 세상이 될 거라고 유추를 해갖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 세상은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해서 그 공산주의 혁명을 책이란 걸 내놨단 말이야. 그대로 됐냐고. 공산주의 망했는데. 이게 난 되게 웃긴 거야. 아까 처음에 오늘 얘기를 꺼낼 때 얘기가 사실은 그거였어.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될 것처럼 계획을 막 이렇게 세우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지라고 막 이렇게 작전을 짠단 말이야. 그대로 움직여? 걔는 걔대로 움직여. 난 나대로 움직이고 내 계산대로 되는 게 이 세상에 단 한 개도 없다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나보다 병신이냐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보면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세상 사람들 다 병신이야 보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싶을 게 너무 많은 거야. 난 그 계산이 안 돼서 나는 내 앞에 오는 그 누구도 계산이 안 되거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 같아, 사람들이 전부 다. 근데 사람들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아, 이건 뭐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게 이래서 이래고 뭐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아, 그건 네 생각이지. 정보가, 다른 정보가 더 들어오면 그 생각이 바뀔 텐데, 달라질 텐데. 나는 계속 끊임없이 찾고 탐구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안에서 작동되는 원리, 변하지 않고 계속 어떻게 흘러갈지. 그래서 지금 이 21세기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뭐 이런 것들이라고 내가 관심을 갖고, 그리고 내가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것들은, 막 AI 시대가 되면 사람들은 뭐 직업이 사라지고 직장이 사라지고 그래서 살아남을 직업이 뭐고 뭐 이런 데 관심을 가져. 대부분. 그리고 유튜브에도 다 그런 얘기들만 하고 뉴스에도 맨날 그런 얘기들을 해. 근데 난 그게 왜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 나는. AI가 왜 나왔냐. 그리고 AI가 뭐냐. 내 이거 아는 게 더 급하지 않나? 그럼 AI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왜 사람들은 AI에 이렇게 세계가 몰빵을 할까? 왜 이렇게 AI 기술에 모든 기업들이 열광을 할까? 난 이런 게 먼저 더 궁금하거든. 내가 생각할 적에는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 AI가 시켜서 되는 거라면은 사람이 움직여가지고 그걸 시킬 수 있으면은 골치 아프고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좀 비틀어진 생각인 거야. 봐봐. 그거는 부수적으로 생기는 일이야. AI가 개발이 되고 나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작동이 될 수 있는 거지. AI를 처음 만들 때는 어떤 식으로 출발을 하냐면 계산을 하는데, 인간이 계산을 하면 되게 더디잖아. 그래서 좀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기계가 나온 거야. 그게 컴퓨터야. 그 계산기가 계속 발전해 온 거야. 계산기가 계속 발전해 온 게 컴퓨터고, 컴퓨터가 계속 발전해 온 게 AI야. 뭐냐 하면 인간이 뭔가 궁금한 게 있고 인간이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있어. 이렇게 만들어 가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좀 더 빠르게 도와줄 수 있는 도구가 필요로 해서 개발이 돼 간 게 AI야. 이 말은 AI는 인간을 돕기 위해서 개발된 도구야. 그래. 그냥. 그러니까 써먹는 걸 어떻게 써먹냐에 따라 다른 거겠지. 그렇죠. 이걸 로봇에다가 연결시켜갖고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니까 로봇이 작동이 잘 돼. 그럼 로봇이 인간이 하기 싫어하는 노동이라든지 인간이 위험한 노동 같은 것들을 대신해 줄 수 있어지네? 이런 거거든. 그럼 우리한테 이득이잖아. 자꾸 인간한테 점점 AI는 이로운 거지. 문제는 이걸 갖다가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악용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잖아. 가장 대표적인 게 전쟁. 지금 드론 같은 경우도 AI를 심고 해갖고 막 전쟁을 벌이면, 그동안은 사람이 전쟁을 벌였단 말이야. 직접 총을 쏘고 죽고. 근데 전쟁을 벌였는데 사람이 안 죽어. 로봇끼리 전쟁을 벌이니까. 그러면 사람이 안 죽으니까 비난을 덜 받을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발전해 가더라고, 상상을. 근데 그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날 거며.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지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잖아. 그러면 그게 그렇게 될 거라고서는 자꾸 떠드는데, 너희들 생각대로 안 된다, 야야. 나는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머리들이 너무 똑똑하게 갖고 지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잘난 거야. 이게요, AI든 로봇이든 누가 만드냐면 회사가 만들어요. 회사는 수익이 생겨야 돼요. 그죠? 그럼 수익은 어디서 나와요? 써주는 사람들이 생겨야지만 돈이 나와요. 근데 써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소비자잖아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이롭지 않고 우리를 돕지 않으면 그걸 써줄 사람이 있냐는 거지. 그게 지금은 개인적으로 쓸 줄을 모르니까 안 쓰는 것 뿐이지만,
그게 또 개인적으로 봐봐. 스마트폰을 한번 생각해봐. 처음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 인터넷 누가 했냐고. 인터넷 하던 놈들만 했잖아.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필요했어? 안 필요했어? 안 필요했단 말이야. 근데 처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는 되게 불편했어. 별로 쓸 일이 별로 없고. 근데 이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되기 시작하니까, 해결할 수 있어지니까 이 안에서 자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점점 하나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야. 스마트폰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시장으로 모든 시장이 빨려 들어와. 그러면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데 스마트폰을 안 써? AI도 그렇게 써먹겠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내가 쓰는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AI는요 배울 필요가 없어요. 지가 알아서 다 해줘요.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스마트폰을 하다못해 스마트폰을 쓰는 걸 배웠어야 되잖아요. AI는 그거조차도 필요가 없어요. 배울 필요가 없는 기술이라고 이거는.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게. 그렇죠. 지금은 내가 말을 하면 얘가 꽁냥꽁냥 대답을 해가면서 지가 알아서 다 해주는 이런 기술이 나온 거야. 그러면 이게 시장에서 안 쓰일까? 편한데. 편하니까 내 써먹겠고. 집안 청소도 다 걔가 해주겠고. 로봇 기술이 발달되면 그건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마 이거 벌써 10년 전부터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가스를 잠궈주고 전기불 꺼주고 이걸 자동 제어 시스템이라고 해갖고 집안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스마트폰 안에서 볼 수 있는 그게 개발이 돼서 벌써 10년 전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 편하겠다. 왜 안 써? 누가 안 써? 그러니까 한 번 편한 것에 길들여지면 인간이 뒤로 빠꾸가 안 돼요. 이제는 그거지. 돈 없는 사람들이 소외되는 세상이 점점 온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소외가 되잖아요. 돈 없는 사람들이 도태될 거라고 하잖아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인간인. 그걸 같이 안고 가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한 발도 앞으로 못 나가. 세상이 다 뒤집어지는 세상이 다시 와서 새로 다시 하는 세상이 돼. 그러니까 지금 변화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인간의 인성이 변화돼야지만 되는 임계점에 자꾸 도달해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돼야 된다. 사람의 품성이 사람다워져야 된다. 누가 힘들고 아픈 걸 보면서 외면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걸 보도만 안고 가는 인성과 품성으로 가야지만 이 기술 발전과 기계 발전과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지는 세상으로 갈 수 있지. 이게 부익부 빈익빈으로 갈라지는 세상이 만약에 된다면 그 세상은 다시 한번 또 망하는 세상으로 간다. 내가 생각할 때 아들 말따나 그렇게 되는데 안 그러면 이 빈곤의 차이가 너무 나타나도록 그냥 지금은 그래도 지금도 그런 세상이 상당히 지금 심화돼 가고 있죠. 엄청나게 그게 진짜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가 너무나 우린 빈곤하고 그 사람들은 너무 세계가 다른 세계를 사는데 만일에 그런 거가 돼가지고 되면은 그건 눈으로 나타날 정도로다가 그게 격차가 심해지니까 지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봐봐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골 때리는 나라냐면 옛날에 우리 자랄 때는 기업 사장님, 그때 회장님도 없었어. 기업 사장님들이었지. 기업 사장님들과 우리 일반인들과 격차가 커서 그들의 세상은 그들의 세상이고 우리 일반인들은 일반인들의 세상이었어요. 그잖아. 근데 지금은 90년대 지나면서 니니 내니 하는 세상이 됐다고. TV 드라마, 영화 모든 것들이 이 니니 내니 하는 세상. 그 명품도 일반인들이 명품을 다 사고 명품 갖겠다고 막 난리를 지기고 그 청담동에 누구네 재벌이니 이런 거 드라마들에서 정말 그 재벌들을 갖다 악당으로 나쁜 사람들로 아주 인간 쓰레기들로 묘사를 해버려서 그런 분위기를, 사회 분위기를, 그래서 돈 있는 채 하면 작살이 나게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잖아. 니니 내니 하는 세상을 만들어 놨다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돈 있는 애들이 돈 있는 애들 쪽으로 가고 없는 애들은 없는 쪽으로 내려와서 그 격차가 벌어지면 이 나라가
편안하게 갈 수 있을까? 못 가요. 부류가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세상이 망한 길로 가는 거라고. 그래서